끓기 전 가장 뜨거운 순간이라고 하고 싶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얘네 이거 왜 올렸지? 이번에 올라올 지금 요일이 아닌데 왜 올라왔지? 얘네 분명히 3일 전에 올린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은데 저희 방송을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 에피소드가 나갈 때쯤이면 저희가 그 방송에서 1주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원래 저희의 1주년 계획은 딱 1주년 되는 날 저희가 번개로 한번 에피소드 깜짝으로 올려보자 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좀 일이 많아서 바쁘다 보니 1주년에 딱 그렇게 계획대로 세우지 못했는데 저희가 그리고 나서 그래도 1주년인데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설날이잖아요. 이제 이러저래 운전할 일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 방송 들으면 좋아하실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저번 방송 녹음일에 급하게 하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 비대면으로 시간을 좀 짬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너무 제 얘기하느라 소개가 길었는데 제 앞에 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을 짜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신데 이렇게 녹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어차피 오늘 사실 저희 뭐 준비한 것도 따로 있진 않고, 그리고 그냥 짧게 짧게 할 거라서 저는 별로 부담은 안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그 요즘에 설에 예전에는 귀성길 그리고 이제 지방 쪽으로 많이 내려가셨잖아요. 네. 예, 특히 이제 뭐,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이제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가족, 4인 가족 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자취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이제 아이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잘 안 내려간대요, 요즘에는. 그치. 예, 요즘에는 오히려, 왜냐면은 저희 이제 MMA가 또 붐이라서 저희 체육관에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고등학생 분들이 많은데 이제 학생분들은 시골 가는 거는 예전 저희 어렸을 때는 가긴 갔는데 요즘에는 안 가고 차라리 해외여행이나 뭐 일본 뭐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저희 회사에도 그런 얘기 좀 저희가 그런 주제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네.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그냥 이 시기에 차라리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꼭 명절 때 굳이 갈 필요 없고 평소에 잘 갈 테니까 명절이 사실 오히려 좀 더 길게 쉬기 좋으니까 이때 저희 해외여행 가겠다라고 양해 구해서 오히려 명절 때 그냥 해외여행 가고 평소에 더 자주 이제 찾아뵙는 약간 이런 가족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좀 지방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고령 분들이죠. 네. 60대, 70대, 80대 분들이 예전에는 사실 꼭 찾아와라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분들은 사실 약간 오지 마, 오지 마. 음, 뭘 와.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고, 예, 더 끈끈함이 없어진 건 아닌데 그런 끈끈함을 일부러 강요하거나 그런 게 음,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거의 10시간? 10시간 동안 차에 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왜냐면 차로만 갈 수 있는 곳에 있어가지고, 저희 그 본가는, 지금 외가는 사실 좀 아시다시피, 저희 온님은 아시는데, 좀 광역시로 옮기셨거든요. 음, 근데 본가 같은 경우는 차로 굽이굽이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마 보통 그냥 안 밀릴 때 가면 한 4시간? 5시간이면 가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귀성길은 10시간. 예. 맞아. 그리고 휴게소 들어가면은 휴게소 줄 서고 있죠. 들어가는 길에. 요즘 세대 사람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뺑뺑 돌린 적도 있고 맞아. 그때 이제 딱 군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두 가지의 문화가 바뀌었죠.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이제 꼭 추석이나 명절에 본가에 갈 필요 없다. 오히려 이제 평소에 잘 찾아뵙고 이제 이럴 때는 연휴가 기니까 오히려 해외여행을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도로죠. 도로가 이제 많이 뚫려 있고 그리고 맞다. 또 하나의 문화가 바뀐 게 이제 아무래도 좀 수도권 쪽으로 많이 올라오시죠. 특히 이제 좀 나이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제 자녀들이 다 서울 쪽으로 상경해 있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제 가족들이랑 더 편하게 있고 싶어서 오히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수도권으로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고 음.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좀 이 시골 가는 그런 감성이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약간 시골 가는 감성,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조금 분리된 음,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사회가 나왔을 때는 저희 요즘에는 거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이 말 들으면은 지금 3, 40대 분들은 지금 무릎 한번 칠 수도 있는데,
그런 사회적 구조 때문에 나왔던 말이 핵가족. 아, 맞아요. 예. 저는 근데 그 핵가족이 아, 영어로도 예. 핵가족이더라고요. 뉴클리어 패밀리. 맞아요. 뉴클리어 패밀리.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예. 처음에 그거 들었을 때 약간 핵가족이란 말이 뭔가 되게 약간 한국에만 있을 것 같은 표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 직역돼서 들어온 거라 했을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그런 고령화 트렌드나 그런 사회적 구조가 바뀌는 게 저는 이거 제가 꼬집으려는 건 아니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그 초고령화 사회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거두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랑 맞물려 가지고 조금씩 약간 정치적인 문제로도 되고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지고 그리고 복지적인 그런 문제로도 이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이게 한국이 심하다 심하다 하는데 제가 조금 좀 삐딱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제1세계 유럽 국가나 이제 미국도 포함, 캐나다 포함해서 이제 고령화 그 인구 분배율을 보면은 그렇게 사실 한국이 막 앞서가는 건 아니에요. 다들 비슷한 트렌드를 띠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도.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띠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핵가족이나 이제 사회적 구조라는 이런 변화들이 사실 이제 국가만의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제 국가별로 나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조금 트렌드로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도 조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국가 안에서 문화를 공유하는 것보다 세대 간 공유하는 게 더 끈끈하다고. 그러니까 맞는 저희 말이에요. 30대, 20대가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다른 뭐 중국 뭐 일본 다른 국가에 있는 20, 30대가 가진 유대감이 공유하는 문화가 한국에 있는 50대랑 20대의 차이의 간극보다 더 가깝습니다. 특히 예. 요즘같이 이제 이 디지털 문화가 발달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뭐 사실 이제 이게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예,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설 문화도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될지 저는 궁금해요. 특히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일본 있는 사실 한국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단일 민족 국가인 일본이랑 한국은 비슷한 지점을 많이 띠는데, 근데 설이라는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 중에 싱가포르도 그러고 뭐 캄보디아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쪽 그 중화 쪽 문화를 많이 받는 나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런 게. 차이니스 뉴 이어라고 보통 하잖아요. 서구권에서는 이 설날을. 네, 근데 네, 진짜 중국은 제가 알기론 일단 뭐 저 자세한 건 모르지만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거의 한 10일 가까이 쉰다고 들었어요. 일주일인가 10일 가까이. 부럽다. 예. 근데 대신 이제 저희처럼 짤막짤막하게 중간중간에 공휴일이 없어요. 음, 예. 약간 이제 몰빵해서 크리스마스도 쉬는. 쉬나요, 혹시? 아, 크리스마스 안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쉴 수도 그- 있겠지만 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잠깐 살았을 때는 예. 그때는 안 쉬었어요. 음, 근데 그게 그리 맞지? 사실 무슨 저 사실 저 좀 저 공일이랑 무슨 상관이야, 크리스마스가? 저 좀 깜짝 놀랐는데 성탄절에 쉬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은. 예. 그쵸. 사실 왜냐면 그게 사실 서구권에서 넘어온 그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치. 예. 그 사실 아무 상관없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치. 뭐 저야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성탄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지만 뭐 또 막상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간 기독교 국가였다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쵸. 그게 국가 지정 공휴일이 될 정도로 사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걸로 좀 파고들자면은 예, 해외에서는 뭐 굿프라이데이도 있고 네. 뭐 부활절도 뭐 굿프라이데이랑 연관돼 있고 아니면 뭐 세인 뭐 누구누구 데이, 세인 니콜라스 데이, 세인 피터스 데이, 뭐 세인 뭐 패트릭스 패트릭스 데이. 데이 뭐 이런 거 음, 엄청 많죠. 근데 네. 그거 다 안 따지잖아요, 솔직히. 그쵸. 아, 저도 좀 그 그게 그런 좀 거는 궁금하긴 사실 하네. 한번 찾아봐야겠다. 어, 어쩌다가 그 이렇게 국가 지정 공휴일이 됐는지. 뭐 굳이 뭐 이거를 뭐 딴지 거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공휴일이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예, 뭐 크리스마스 날은 사실 한국에서는 연인끼리 보내는 날로 이제 네.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종교인 분들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시지만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오히려 더 환영합니다. 공휴일을 더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이슬람도 저희 어떻게 음, 보면은 사실 이제 한국에 늘고 있으니까 이슬람 공휴일도 저희 반영해 주시면은 좀 이퀄한 그런 예. 평 평등함을 음, 만들기 위해서 그치. 공유의 지정 저는 찬성합니다. 저희가 이제 설날에 이 에피소드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저희가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딴 거였죠. 1주년, 1주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방송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1주년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얘기를 못해서 지금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일단 디스크리션 없거든요. 그냥 일단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만큼은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저희가 어쩌다가 시작하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아, 그쵸. 그거는 사실 저희 뭐 방송에서도 뭐 자주 얘기를 해서 해가지고 뭐 제가 말 꺼냈죠. 예, 네, 제가 그쵸. 사실 억지로 시작한 것도 있죠.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롤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어 고정으로 박았던 그 룰들이 있거든요. 그쵸. 뭐 원래는 MMA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음, 저희가 이제 여러 스포츠도 다룰 생각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수다 떠는 거를 저희가 여기에 반영을 하려는 게 저희 메인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카톡으로 하는 이제 뭐 게임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발 패션도 있고, 왜냐면 저희는 사실 아재기 때문에 저희는 조던에 그때 한창 좀 조던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런 리셀 문화도 죽고 조던도 죽었지만 아무튼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다른 거를 좀 따지자면은 뭐 먹는 얘기도 사실은 조금 하고 싶었어요. 음식 관련 얘기에서. 예. 그렇죠. 저희가 미식이 아니라 그냥 음식에 관련된 경험 아니면 이런 것들 그냥 얘기할 것들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었고 그냥 뭐 저희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라서 이걸 시작한 건 아니고 그냥 그 분야에 관한 경험들을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고 싶고 기록용으로 남기고 싶어서 저희가 이거 아마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저희 이모저모 시간을 통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하나씩 다 껴맞추기가 우리한테는 저희 경험이니까 편하시겠지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이 얘기하고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저 얘기하고 해서 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 한 번에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제 시점에서 얘기하자면 군님이 갑자기 유튜브를 혼자 하겠다. 그래서 저는 너가 왜 유튜브를 해? 이제 군님이 이제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근데 그때 군님이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냥 혼자 마이크 켜놓고 주저리 주저리 하겠다. 아까 우리 95도 속 칠링 하듯이 근데 이제 약간 저는 '과연 얘가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왜냐면 사실 이 유튜브라는 게 시작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전 군님을 이제 뭐 믿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아 얘 이러다 말 것 같은데.' 하다가 갑자기 군님이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셔서 저도 모르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죠. 처음에는 이제 군님이 한다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왜냐면 저도 사실 옛날에 유튜브를 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약간 용기가 안 나서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군님이 한다고 하니 '오케이. 얘한테 모든 걸 다 내가 해 보고 싶었던 걸 얘한테 시켜야겠다.' 하면서 내가 이제 이것저것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군님이 "그럴 거면 같이 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 95도 속 칠링이 생기게 된 거죠. 제 시점에서는. 저는 사실 지금도 다른 욕심은 있는데, 근데 굳이 저는 무리하고 싶지 않고 그냥 말로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근데 팟캐스트라는 이제 어 매개체 자체가 조금은 좀 좀 빠져가지고 그 뽕이 그래서 그쵸. 그거는 조금 아쉽고 그 한국에 잘 정착하지 못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굳이 한국에 뭐 정착된 팟캐스트는 아무래도 정치 시사 그쵸. 그리고 그 경제 특히 경제 요즘에 경제 팟캐스트가 한 15분, 20분 사이 아침에 모닝 브리핑처럼 해주는 식으로 그런 게 좀 정착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사실 영상 키고 뭐 영상 편집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는 그리고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저희가 보여주는 시각적으로 그런 방송도 조금 욕심이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하나 뭐 준비했었던 거 있었죠, 사실. 지금 그쵸. 아직까지도 미루고 저희가 원래 있는데.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얘기하듯이 저희 스피노프 버전으로 이제 뜨뜨미지금이라고 하나 만들려고 했었는데 결국 잘 안 됐죠. 잘 안 됐다기보다는 이제 기술적 한계죠. 진짜 기술적 한계. 그거는 왜냐면 군님이 그때 진짜 좋은 지적이었던 게 저는 팟캐스트로라도 계속 이어나가보자 했지만 군님이 팟캐스트 형식으로 할 거면 난 안 해. 왜냐면 그러면 95도 칠링과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때 약간 서운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서브 채널은 아닌데 서브 컨텐츠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지금 본 컨텐츠랑 달라질 게 없다면 굳이 할 이유는 없어서 저희가 지금 잠시 멈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거 관련해서 컨텐츠 보따리는 아주 많고, 저희 사실 파일럿이라고 하죠? 예. 저희가 파일럿으로 영상 한 거 제가 편집을 하려고 미리 좀 보고 그런 마킹을 조금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그리고 편집도 사실 구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굳이 하자면은 뭐 저희가 약간 말 실수하거나 그런 부분을 약간, 조금 컷 편집 자막으로 정도. 달거나, 음. 컷 편집해서 달거나, 아니면 레퍼런스에 관련된 사진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뭐 더 찾아가지고 이제 올리는 경우,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마킹을 좀 했는데, 근데 영상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사실. 재밌긴 재밌었어요, 예. 솔직히. 예, 그리고 하는 거 자체도 저희가 재밌게 했고, 음. 왜냐면은 맨날 UFC 얘기만 하니까 우리가 지쳤나 봐. 그 당시에는. 예, 좀 지쳤나 봐요. 어. 그리고 이게 또 저희가 이거 몇 번이나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지만 원래 저희가 MMA 채널이 아니었잖아요. MMA의 비중이 높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꼭 MMA 얘기만 하지 말아야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 자체도 95도 속 칠링이라는 MMA랑은 전혀 관련 없는 이 채널을 만들었던 거고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거랑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저희 채널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저는 사실 예, 지금도 컨텐츠는 아직도 적어놓은 건 많습니다. 이거 맞아요. 사실 1주년 기념해서 살짝 오픈하려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예. 얘기해 주시죠. 한번 그냥 한 두 어, 개만. 살짝 예, 오픈해도 되나요? 저희가 뭐 처음 얘기했던 거는 사실 저희 신발 컨텐츠를 조금 그쵸. 했고요. 각자 이제 조던 시리즈 얘기하고, 그리고 각자 마음에 드는 신발, 그리고 각자 지금 추구하는 신발들 얘기를 좀 많이 추구미. 했고요. 근데 조금 이건 추구미 맞아. 근데 이건 조금 사실 패션 유튜버들처럼 약간 26년도 SS 뭐 이번에 유행합니다가 아니라, 사실 이제 아재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그런 콘텐츠였죠. 음, 예. 나이키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예, 그리고 저는 특히 약간 좀 등산 브랜드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등산 브랜드도 사실 조금 끼얹을까 했는데, 뭐, 그때 저희 처음 방송한 거는, 나이키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 이제 아식스나 아디다스 음. 위주로 조금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다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온님이 거절했는데, 유령도시 탐방 컨텐츠도 있었거든요. 한국에 아, 좀 맞아. 유령도시가 많아져가지고, 예, 그런 것들 생각해놨었고,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게임 추천 시리즈. 그러니까 제가, 맞아. 온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온님이 추구하는 이제 게임이나 안 해봤던 게임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을 라이브로 후보로 들고 와서, 이러이러한 건 어떠냐 하면서 설명을 조금 해주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나도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조금 생각해 놨고요. 그리고 제일 좀 황당할 수 있다고 느낀 거는 컨텐츠 찾기 컨텐츠. 음. 컨텐츠를 찾아봅시다 하면서 이제 GPT에다가 저희가 검색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거는 별로고 이거는 좋고, 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 찾기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뭐 그것도 사실 저는 아이디어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뭐 아무튼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거는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한번 긁어모으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말하는 기술적인 한계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저희가 이거는 이제 팟캐스트 형식으로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녹화를 하려고 했어요, 원래. 그쵸?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랑은 다르게 오디오 파일만 쓰는 게 아니라 애초에 컴퓨터 화면 자체를 스크린샷으로 녹화를 한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저희 항상 아쉬운 부분이죠. 뭔가 자료를 찾고 싶을 때 그걸로 자료를 찾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같이 이제 소통까지는 아니지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가 안 따라주고 저희 둘 다 컴퓨터가 문서용이잖아요. 게이밍용도 아니고 편집용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군님이 그거 이제 뜨뜨미지금 편집 담당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한 5번, 6번 시도했는데 항상 이게 컴퓨터가 프리즈 돼가지고 렉 걸려가지고 제가 실패했고 제 컴퓨터로도 한번 해봤는데 제 컴퓨터로도 한 3번 시도했는데 안 돼서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당장 그걸 위해서 노트북을 살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좀 킵해두자. 그리고 나중에 저희 노트북이 수명을 다해서 바꿀 때쯤이면 그 정도 스펙이 되는 걸 한번 고려해보자.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군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게 아무래도 저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95도 속 칠링 얘기할 때는 리서치도 해야 되고 뭐 사실 저희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얘기는 앞에 한 10분, 15분 정도 짧게만 얘기하고
좀 UFC라는 큰 주제 안에서 저희가 물론 그것도 저희는 정말 즐겁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뜨뜻미 지금은 저희가 그냥 저희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다 보니 부담도 덜하고 그러니까 더 잘 즐기게 되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시각적 자료가 있다 보니 그렇게까지 저희가 막 풀어내는 거에 그 말로 풀어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더 사라져서 전 뜨뜻미 지금도 제게 좀 세바상 밖으로 못 나와서 아쉽긴 하지만 녹화할 때 녹음할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친구랑 노듯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쵸. 존댓말만 쓰면서 그렇게 친구랑 얘기하듯이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놈의 AI 때문에 지금 그래픽 카드가 고공행진하면서 램 값도 같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저 그거 세팅 한번 하려고 그 마이 PC 빌더라고 그거 항상 제가 부품 좀 값 보고 있거든요. 예. 아, 날이 다르게 오르고 있어서 특히 램 값이 요즘에 많이 올라서 요즘에 그 말 있잖아요. 노트북이 제일 싼 시점은 지금이다. 음. 맞아요. 점점 비싸질 거고 저는 이제 좀 더 한 발자국 나가보자면 저희가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의 목표는 저희가 이걸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은 약간 진짜 조그만한 1인 스튜디오 빌려서 그냥 저희 노트북도 컴퓨터를 아예 맞출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방송 세팅이 아예 돼버리는 좀 환경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저희 편집도 하고 아니면 녹음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스튜디오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리고 마이크도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저는 이게 약간 아무래도 솔직히 아까 얘기했던 팟캐스트의 한정적인 그런 그 마켓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좀 시각적인 거를 다루고 싶었던 건데 저는 아까처럼 얘기하는 건데 스튜디오는 바라지도 않고 편집자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 컴퓨터나 한번 맞추고 싶은데 진짜 이게 쉽지 않네요. 이 팟캐스트 시장이 잘 안 들어왔다는 게 제가 공감되는 게 사실 유튜브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잖아요. 특히 저희 같은 일반인 말고도 그냥 별로 안 유명했던 선수들, 막 이런 선수들 유튜브를 하면서 그 선수들이 가장 먼저 시도해보는 컨텐츠가 팟캐스트인데 사실 그분들의 팟캐스트는 전 좀 해외에서 말하는 팟캐스트랑은 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들은 그냥 게스트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게스트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사실 솔직히 그게 저는 영상에 더 가깝다고 보는 맞아요. 것도 있거든요. 전 토크쇼에 더 저는 가깝다 솔직히.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좀 보면은 사실 영상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팟캐스트의 일부분을 띄엄띄엄 그러니까 한 시간 되면은 그걸로 한 쇼츠 한 20개 뽑을 수 있거든. 맞아. 그래서 그렇게 소비하는 분들도 많고 물론 저도 요즘에는 MMA 팟캐스트는 그런 식으로 소비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저 이제 좀 약간 저희 얘기 한 두 가지만 하고 이제 끝내고 싶은데, 아마 저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저희의 스스로 특정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저도 약간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너무 많이 얘기하면 내가 특정될까 봐 가끔씩은 저에 대해서 숨기다 보니, 오히려 숨기다 보니까 약간 가끔씩 말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랬다고 그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랬다 그랬고. 말이 길어지는 거죠.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경우인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아직 부끄럽습니다. 좀 세상 밖으로 나오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도 부끄럽고 저는 제일 큰 이유는 그거예요. 단순하지만 그겁니다. 굳이 그치? 우리가 뭐라고? 아니, 우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맞아, 맞아. 그리고 저희는 사실 전문 그 체육인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저희가 뭐 얘기하는 말들을 약간 저희가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뭐 분석이나 저희가 하는 예측, 저희가 하는 이제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그렉 잭슨이나 이제 여러 그 코치진들이나 명 코치 그리고 명 해설가들 보면은 굳이 그렇게 특히 격투기에 관련된 그런 엘리트 체육인 출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그렉 잭슨 같은 경우는 선출이 아니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엘리트 체육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실제로 농구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 농구에서 레전드 선출이 아닌데 레전드 코치로 남은 선수랜다. 코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다른 선출은 아닌데 이제 스포츠에도. 제가 알기로 마이미트 그 감독이 그 비디오 코디네이터였어요. 이제 비디오 음, 전력 분석관 출신. 음, 예, 그러니까 약간 이게 분석에 조금 더 치중이 예, 됐구나 전략이랑. 예, 그쵸. 그러다가 이제 하루 종일 비디오로 보고 있으니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어떤 직업이 더 감독에 어울린다 이건 아닌데 그분이 워낙 그분은 어디에 갖다 놔도 감독이 됐을 사람이었겠죠. NBA에서 지금 10년 넘게 한 팀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선출이 아니었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잠깐 선출하다가 그냥 부상당해서 그만두시고 그냥 그 길로 지도자 연수를 쭉 받아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아요. 많기도 많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특정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서로에 대해서 한번 서로를 한번 그냥 묘사해 볼까요? 짧게나마. 어, 그래요. 이거 혹시 준비한 컨텐츠인가요? 준비 안 했어요. 저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왜냐면 갑자기 아, 갑자기 궁금해질 것 생각난 거야? 같아서. 예, 왜냐면 저희가 어, 이제 방송하다 보면 MMA 얘기 빼고 이제 저희의 사견을 밝히는데 뭐라 그러지? 좀 사람들이 저희의 신뢰성?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쵸? 예. 왜냐면 제가 만약 농구 얘기를 하는데 얘가 농구를 얼마나 좋아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뢰성이 있는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예, 예를 들면 그런 어, 거. 너 어느 정도, 저는 솔직히 지금 갑작스럽게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얘기를 해야 그럼 될지 제가 지금 좀 먼저 얘기를 고민이 해볼게요.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고. 제가 이제 군님을 되게 오랫동안 봐왔지만, 난 군님은 이제 MMA 얘기 빼고는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군님은 일단 저랑 다르게 아주 숫자에 뛰어납니다. 숫자에 빠삭하시고, 그리고 특히 주식을 되게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저희가 대학교 때 음, 제가 주식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저랑은 얘기를 안 하지만 항상 다른 친구들과 있을 때 주식 얘기도 잘 하고 그리고 그 회사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회계학에서도 되게 좋은 점수를 얻은 걸로 기억해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저는 참고로 회계학에서 점수를 아주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만큼 숫자랑 친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군님도 게임 좋아하시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약간 유령 탐방 이런 것처럼 되게 마이너한 취향을 갖고 계세요. 예. 그래서 군님이 음, 아마 어떤 그 회사에 대해서 재정 얘기를 하거나 어떤 회사에 대해서 좀 그 회사의 미래를 얘기할 때는 저에 비해서는 확실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믿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는 아니에요. 재정에 대해서. 이거 확실히, 근데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조금, 어, 다른 그게 나와가지고 살짝 놀라긴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어, 이제 군님이 미국에서 몇 살 때부터 살았는지 얘기 안 하겠지만 오래 사셨기 때문에 확실히 좀 미국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한국 여론보다는 미국 여론을 더 익숙하신 분이라서 가끔씩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약간 의아해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주제에 나왔을 때 되게 다른 시야로 보고 있는 게 느껴져요. 저는 약간 어떤 A라는 사건이 터졌을 때 A라는 사건으로만 보고 있는데 군님이 갑자기 난 이거 B 사건으로 보는데? 난 이거 약간 B로 보고 있는데? 약간 이런 경우도 많고, 예.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님이 이 팟캐스트에서 다양한 색깔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다른 시야. 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지? 칭찬만 했습니다, 참고로. 굳이, 예, 음, 그러니까 난 좀 긍정적인 얘기만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되게 기분이 약간 묘하네요. 예, 좋기도 한데 묘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MBTI도 그렇고 그 자기 자신을 이제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남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비교표를 봤을 때 조금 재밌는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괴리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 이퀄하게 나오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객관성을 떠나가지고. 왜냐면은 남이 보는 시선이랑 내가 보는 시선이 다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약간 묘합니다. 예, 저는 사실 온님 관련해서 얘기할 거는 이미 온님이 약간 예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온님 같은 뻔하죠. 경우는 뭐 뻔하다는 얘기는 절대 예, 아니고, 그리고 왜냐면은, 이 팟캐스트가 아무래도 스포츠에 종속돼 있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온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스포츠에 관해서 굉장히 빠삭하고, 제가 그래서, 스포츠 관련한 질문은 굉장히 온님한테 많이 컨설팅을 하는 편입니다. MMA 같은 경우도 사실, 타격 같은 부분은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래플링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조금 많이 봐왔고 다른 이제 기술들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그런 MMA적 그래플링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도 좀 빠삭하신 편이고 그리고 다른 스포츠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메이저 스포츠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폭넓은 스포츠를
조금 잘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스포츠를 아는 지식과 비례해서 스포츠에 굉장한 팬입니다. 예. 그 팀 얘기해도 되나? 얘기하세요. 하지 말까요? 얘기하세요. 굉장한 셀틱스 팬으로 저희가 사실 예전에 유대감을 그쵸. 조금 만들었었죠. 처음에.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농구했을 때 이제 굉장한 셀틱스 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농구를 안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 제가 이제 농구를 아예 접었고. 하필이면 저희 딱 시기가 그때 갈리더라고요. 군님이 농구를 안 보던 시기가 딱 제가 농구를 보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예. 예, 맞아. 폴피어스 셀틱스 케빈 예, 가넷이었나? 맞아요. 라전 런도랑 뭐 레이 알렌 저희가 딱 있었던 그때 그 시기인데, 한 시대만 겹쳐요. 어, 그러니까 군님이 안 보기 시작하던 시대가 딱 그때고 제가 보기 시작하던 시대가 딱 그때고 그래서 뭐 저도 똑같이 얘기해 잠깐만 군님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하자면 그래서 군님이 확실히 저보다 좀 더 이런 관심사의 폭이 넓어요. 저는 그치, 음. 사실 저는 스포츠 내에서만 관심사가 넓은 편이라서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한 저에 대한 묘사가 뻔하다고 한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되게 파악하기 쉬운 게 전 그냥 스포츠가이에요. 스포츠 말고는 별다른 관심사가 없거든요. 음악 정도? 그리고 그 음악마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예, 했어요. 전 다음 얘기가 사실 굉장한 힙합 팬이에요. 그쵸, 예, 온님 같은 경우가.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힙합 팬뿐 아니라 이제 음악적인 깊이가 조금 남다름이 있습니다. 장르적 이해가 힙합이라는 문화가 사실은 랩이 다가 그쵸. 아니잖아요. 뭐 R&B도 있고 힙합의 뭐 네 가지 요소 이러면서 얘기하는 건 웃기고 근데 이제 힙합에 관련된 이제 다른 장르적 문화나 이제 장르적인 이해도 굉장히 좋으신 편이고 예. 그리고 어 하나만 이거 여기까지 얘기하면 조금 너무 그거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조금만 더 얹자면은 굉장한 멀티컬처럴한 분이십니다. 아, 그쵸, 많은 문화가 섞여 있으세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거야. 왜냐면은 어디 다 얘기하면은 그쵸. 이거는 너무 어, 그리고 지목돼서 군님도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 편인데 군님도 음악을 되게 폭넓게 알고 있어서 옛날에 얘기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약간 당연히 저희가 친해졌을 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힙합 얘기긴 한데 군님이 힙합 얘기도 저랑 얘기할 때 전혀 그런 깊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고 더군다나 거기에 플러스 그래서 이 힙합의 어떤 장르가 일로 퍼졌고 일로 퍼졌고 일로 퍼졌고 하고 뭐 누가 여기서 영감을 받았고 어떤 장르의 어떤 가수가 힙합의 어떤 가수의 이거 영감을 받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다 잘 풀어가는데 아 저는 그때 군님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음악 얘기하는 것도 MMA 얘기하는 것도 재밌었고 군님이 확실히 군님은 그냥 자조적으로 항상 나는 나의 지식이 얕고 넓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 넓기도 넓고 마냥 얕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군님이 확실히 이 폭이 넓어요. 저는 게임도 군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류의 게임만 하잖아요. 근데 음, 군님은 그 게임마저도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확실히 좀 군님한테 배울 점도 많고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 카톡이 항상 길어지는 것 같아요. 군님이 뭔가 어떤 면에서 약간 전문적으로 더 배우고 싶으면은 약간 저한테 물어보고 그럼 이제 저도 이렇게 설명하느라 카톡이 이어지고 저도 만약에 어느 날 그냥 제가 맨날 파던 것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싶으면 군님한테 카톡하면 또 군님이 엄청나게 방대한 양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추천도 해주고 이러다가 저희가 점점 더 친해지고 사실 저는 우리가 대학교 때 만났지만 이 정도까지 우정을 이어나갈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막 얘랑 빨리 손절쳐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오랫동안 연락이 될 줄 몰랐어요. 군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미국에서 졸업하고 나서는 어딜로 갈지 모르잖아요. 뭐 미국에서 같이 학교 다닐 때야 바로 집 앞이니까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졸업하고 나면 사실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취업했고 또 저희가 군대도 따로 갔고 이러니까 연락이 끊기겠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연락이 끊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둘 다 씹아싸라서 그래요. 사회에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서 그래, 이게 다. 왜냐면 심지어 둘 다 저희가 군대를 예. 같이 갔으면 몰라도 제가 군대 갔다가 전역하고 군님이 군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겹치는 부분은 대학교 때 빼고는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참 그러니까 연락하는 것도 신기하고 이렇게 또 방송을 핑계 삼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재밌고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성격적인 부분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조금 이제는 좀 나이가 좀 차니까 좀 줄어들긴 했는데 제가 굉장히 자기 주장이 원래 센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제 여자친구는 제가 자기 주장이 굉장히 세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마도 이게 오래 갈 수 있었던 부분은 온님의 이해심과 그런 포용력 때문이 제일 크지 않을까 저요? 싶습니다.
저는 예. 반대로 생각했는데. 예. 아 예, 그래요? 저는 군님이 다 받아줘 가지고 사실 제가 이걸 좀 억지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약간 제가 강요해서 가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약간 제가 그냥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그냥 이거 하자."라고 해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썸네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군님한테 아 이 팟 팟캐스트 예. 안에서는 예. 근데 저는 그거예요. 그 마인드예요. 하고 싶은 건 다 저는 하자 마인드라서 괜찮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저는. 근데 뭐 어쨌든 예. 저희 친구 관계에서 약간 그렇죠. 근데 저희 둘 다 약간 잘 그거 되고 근데 아마 저희가 더 친해지고 더 끈끈해지는 계기는 저희가 미국에 살 때 저희랑 또 친하게 지내시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호칭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분이 저희 둘의 이제 퍼블릭 에너미였기 때문에 더 친해진 것도 사실 있죠. 그분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 아 그분이 특정 상황만 되면 좀 이제 공공의 적 같은 빌런 역할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분 뒷담화를 가끔씩 까다 보니 더 친해진 것도 있고. 저 아무 말 안 할게요. 네. 이거는. 그럼 저희 이제 말을 좀 시간이 많이 아끼겠습니다. 흘렀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이 질문만, 이 주제만 얘기하고 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에피소드를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MMA, UFC, 어떻게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죄송한데 사실은 이것까지 하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그 시기에 이 특정 선수 때문에 더 MMA에 빠져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놀랍게도 사실은 MMA 자체에 빠지게 된 거는 그래플링적인 요소가 아니라 저는 사실 타격 요소 때문에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때 K1하고 프라이드 그리고 그 슈퍼 액션이라고 옛날에 채널 있었거든요. XTM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좀 MMA 붐을 좀 일으킬 만한 예능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되게 진짜 마이너한 예능인데 그거에 관련된 분 제가 한번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너 이분 어떻게 알아? 이거 되게 이분 되게 중소단체에서 뛰시던 분인데?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쏟아지시듯이 나왔어. 진짜 그런 예능들이. 음, 근데 그때 저희가 뭐 유튜버가 있었습니까? 뭐 저희가 뭐 어디 네이버 비디오 가서 봅니까? 네이버 비디오도 그때 있었거든요. 동영상 다 네이버 비디오로 봐야 됐거든요. 예, 근데 그것보다는 제일 저에게 직관적인 매체가 TV였어요. 음, 예, TV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KO 나오고 타격하는 거 보면서 아,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MMA에 푹 빠지게 됐는데 이제 저가 아마 고등학생 좀 되고 나서부터는 좀 그런 그래플링에 대한 매력에 훅 빠지게 됐죠. 그런 아름다움과 그 전략적인 그런 체스 같은 모습이 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제일 매력적이었던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 콘텐츠를 제가 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조금 많은 분들도 하고 짜치다고 생각해서였는데 그러니까 실전 싸움 1위 음, 무슨 무술인가 하면은 항상 나오는 뭐 주짓수, 그래플링 뭐 1대 다수는 복싱이지 이런 거를 제가 조금 멀리하게 된 이유는 그거예요. 이게 단순히 저는 스포츠로에 대한 매력을 느낀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나갈 거면 사실 뭐 미국에서는 9mm 그쵸. 9mm가 1위 총이 1위죠, 총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굳이 그런 거는 폭력적인 요소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유려함으로 그런 자기보다 체급이 높은 사람을 제압한다라는 그런 스포츠적인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구 제일 좋아하셨어요? 어느 시점에서? 그냥 네, 어렸을 다 얘기해 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사실 이제 어네스트 호스트나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아무래도 다들 똑같지만 크로캅. 음, 크로캅 되게 좋아했고요. 예, 그리고 크로캅도 좋아했고 아마 저희들 사이에서는 레미 보니아스키도 있었고 음, 그리고 한국 선수들도 몇 분 계신데 저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양동희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양동희 선수하고 이제 추성훈 선수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근데 김동현 선수, 정찬수 선수가 올라올 때쯤에는 사실 제가 많이 안 본 편이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놀랍게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중 하나는 팻벨이었습니다. 오, 예, 팻벨이랑 그리고 이제 그 밑헤드 미치였나 맷이었나 맷 비트리온 맷 비트리온도 굉장히 제가 좋아했고요. 예, 그래서 조금 마이너한데 좀 팬을 조금 끌어들이는 헤비급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없고요. 지금 굳이 따지자면 최애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둘 다 MMA를 좋아했지만 저희가 또 이 95도속 칠링이 잘 약간 이제 저희의 이 시너지가 좋다고 느끼는 이유 중 또 하나도 뭐냐면 보통 모든 취미를 일정하게 좋아할 수 있지만 이 취미에 대해서 그래프가 롤러코스터 같잖아요. 이 그래프가 군님도 네. 좋아할 때가 있고 안 좋아할 때가 있었고 좋아할 때가 있고 안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저도 당연히 UFC를 좋아할 때가 있고 관심이 덜 갈 때가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우연치 않게
그게 중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군님이 좋아하시던 시절에 제가 맞아. 관심이 없고 제가 좋아하던 시절에 군님이 좀 덜 관심을 가지던 시기고 뭐 지금은 저희 둘 다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이 95도 톡 칠링이 좀 더 이 빈틈이 없는 느낌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군님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저는 WWE 시대라서 이렇게 막 실제로 싸우는 음. 건 재미없었고 그리고 그나마 아는 건 그냥 최영만 선수. 그냥 그것도 즐겨본다는 아니고 그 당시 최영만 선수가 그냥 K1을 하니까 TV에 나오니까 보는 정도였고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본야스키랑 바다리 정도 단지 멋있다는 이유로 저는 효도르랑 프로캅은 뭔가 느낌상 그렇게 막 멋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잘 싸운다도 저 그 당시 너무 어렸으니까 잘 싸운다 이 정도의 이런 판단력을 갖지도 못했고 근데 그냥 생긴 것만 딱 봤을 때는 효도르는 그렇게 막 멋있는 느낌은 아니잖아. 지금 봐오면 멋있지만 그때는 뭔가 바다리 같은 몸짱이 더 멋있는 느낌이어서 그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저는 오히려 WWE를 엄청 좋아했다가 그리고 이제 구기 종목 저는 축구랑 농구를 엄청 좋아해서 이제 격투 스포츠는 아예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그냥 UFC 초창기에 이제 한국 들어올 때쯤에는 그냥 TV 틀면 가끔씩 보는 정도? 그냥 K1처럼. 그래서 아 그냥 이 정도 그냥 아는 선수 알고 조지 알도가 누군지 알고 뭐 그때 누구 있죠? 조지 알도랑 비슷한 CD 뭐 도미닉 크루즈가 누군지 아는 정도? 경기는 안 챙겨 보는데 조제알도가 뜨던 시기에는 진짜 압도적인 인기 1위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라고 뽑을 수 있는데요.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 편인데 왜냐면은 마무리가 안 좋은 선수라서. 얘기해 주시죠. 네, 투신 앤더슨 실바. 아 그쵸. 예. 이렇게 뭐 앤더슨 실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UFC 팬츠에 많은 이 스폰서가 달리던 시절 그 시기 이제 그 시기 개꿀잼 예, 그 진짜. 시기는 저는 이제 그냥 가끔 TV 틀면 보는 정도 그냥 아 얘가 얘구나 그냥 오 그냥 레전드 경기다라고 하면 그냥 한 번씩 보는 정도고 제가 처음으로 UFC 라이브를 본 거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코너 맥그리거 조지 알도 음. 예. 그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복싱을 이제 그 시기쯤 시작해서 아 그냥 코너 맥그리거라는 선수를 알게 됐고 이제 코너 맥그리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 이제 UFC 디깅을 처음 시작한 거죠. 코너 맥그리거 조지 알도 전에. 그리고 이제 조지 알도랑 코너 맥그리거 전을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좀 일찍 뛰어나와서 그 라이브를 보려고 본방 사수를 한 첫 번째 경기였고 그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코너 맥그리거 팬이 됐고 그렇게 이제 UFC에 빠져들게 되면서 아 이건 얘가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그냥 고민 중인데 짧게 얘기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제가 코로나가 이제 막 터질 때쯤에 당구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군 입대하기 전이라서 당구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모두가 그렇지만 특히 체육시설이 타격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 손님이 아예 없으니까 당구장에서 그냥 그때 뭐 게임을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뭘 봐야 되는데 유튜브에 그 당시에 스포티비 시절인데 스포티비에서 유튜브에 모든 경기를 다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음. 보다 보니까 심심해서 그냥 하나하나씩 보다 보니 처음에는 코너 맥그리거 전 경기를 하나씩 찾아서 봤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타고 하면서 제가 거의 한 그 당시에 3개월, 4개월 사이에 하루에 UFC를 한 3, 4시간씩 본 거예요. 음.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빠져든 거는 토니 퍼거슨. 제 UFC 지식은 이제 그때 다 늘어난 것 같아요. 당구장에서 알바하던 한 4개월 사이에. 왜냐면 하루에 거의 진짜 4, 5시간씩 봤으니까 3, 4시간, 4, 5시간씩.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때가 UFC의 황금기가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그 전에 이제 엔실, GSP, 뭐 브록레스너 이때가 코너 맥그리거까지 이어지는 시대가 제 황금기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당시에 코너 맥그리거 보다가 딴 선수 보고, 아니 토니 퍼거슨을 보다가 토니 퍼거슨이 세론이랑 했네. 세론이라는 선수 누구지? 그럼 세론이 선수 경기를 다 찾아보고, 그리고 나무위키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군님 아시다시피 제가 또 스포츠 하나 파기 시작하면은 거의 약간 더 그 전문가까지 아니면 뭐라 그러죠? 약간 오덕후처럼 파잖아요. 오타쿠처럼. 그죠, 약간 그죠. 예, 제가 오덕 기질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그때 UFC를 진짜 많이 팠고 전 그 군님이 UFC를 그 당시 좋아하는지는 몰랐어요. 이 정도까지. 그래서 그냥 카톡으로 우연치 않게 UFC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UFC 얘기를 이렇게 깊게 할 수 있네? 하고 저희의 이제 대화 주제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 당시에. 그냥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냥 아까 얘기한 그 공공의 적 욕하는 거 아니면 음악 얘기 아니면 그냥 저희 사는 얘기만 했다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UFC라고. 그래서 저는 확실히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UFC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메인 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선수를 응원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일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진짜 군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군님이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말했어요. 운동을 좋아하지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맞아. 부님이 UFC를 좋아할 거란 생각은 더더욱 안 했고, 뭐 좋아해봤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농구 이런 걸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뭐 UFC를 지금까지 좋아하실 줄은 몰랐어서 그 당시에. 예,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니 퍼거슨 좋아하고, 지금도 토니 퍼거슨을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뭐 맥그리거 때문에 입문을 했다지만 제일 깊게 사랑했던 건 토니 퍼거슨, 뭐 맥스 할로웨이. 그리고 저는 올드 파이터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라이트 팬으로서 본야스키랑 바다가리 정도. 음. 허가선이 근데 이게 파이팅 스타일도 파이팅 스타일인데 이게 너무 캐릭터가 확실해가지고 예, 그리고 캐릭터가 확실한 것도 확실한 건데 그 캐릭터 그리고 스타일 이런 게 다 적절히 조화되면서 상승세가 엄청 거셌어요. 저 근데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패티스전에서 네, 예, 말씀 죄송한데 궁금한 게 있는데, 쿤님 합입도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하빕은 사실 제가 하빕 약간 후보 챔프 달고 보기 시작했어요. 음, 예. 그 맥구랑 했을 때부터 하빕을 사실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시점에 이제 퍼거슨도 사실 보기 시작했죠. 그쵸. 그때도 이제 퍼거슨 전성기 시작은 아니고 전성기 중이긴 했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빕 얘기하면은 어 사람들이 좀 하빕이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많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하빕이 좀 내려치기가 조금 시작됐거든요. 은퇴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하빕 은퇴하자마자 약간 너무 뛰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고트의 열반에 올려놔 가지고 약간 '아 이게 맞나? 약간 방어전 몇 번 했다고?' 이러면서 맞아, 맞아. 예 좀 사람들이 약간 더 멀리하기 시작했죠, 그런 의견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의비 약간 과소평가가 슬슬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지금까지 나온 다게스탄 중에서는 가장 이제 뛰어난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슬람보다 더. 아, 그런가? 어쨌든 근데 저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이 95소 칠링 청취자분들이 약간 실망하실 수 있는데, UFC에 대한 애정만큼은 사실 좀 꺾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창 제일 좋아했을 때는 아니에요, 사실. 음. 예, 제가 제일 좋아했을 때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당구장에서 일하던 시기가 저는 그때 애정 뿜뿜이던 시절이고, 사실 지금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 당시만큼 열렬하게 좋아하냐?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헤비판에 속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때만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때만큼의 낭만과 UFC 자체도 그때만큼 재밌지 않은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그리고 조금 스타가 없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맞아요. 큽니다, 저는 현재. 맞아요. 그 음. 당시에는 진짜 꼭 챔피언이 아니어도 슈퍼스타 자체가 워낙 많았거든요. 뭐 포이리에, 게이치, 네이트 디아즈, 뭐 음. 도널드 세로니, 뭐 세로니는 챔피언 그 선까지 오르긴 했지만 뭐 이런 선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챔피언이 아니면 그 정도까지 막 주목을 받는 슈퍼스타는 많이는 없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저희 좀 많이 생각보다 또 오래 얘기하긴 했는데, 저희 원래 이거 30분 컷 내려고 그랬는데 또 1시간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 특히 저는 좀 약간 말주변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약간 주절주절하기도 하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 번개잖아요. 저희 정식 방송 아니고 이거 이제 EP 번개로 올라갈 거예요. 번외편으로.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군님도 지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저희 둘 다 시골도 내려가야 되고 진짜 바쁜 시기에 진짜 급하게 지금 시간 내서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시간 내서 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줘 이건 아니지만, 진원 군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또 녹음 잘하게 됐네요 오늘. 오늘 근데 뭐 딱히 막 준비한 건 없어가지고 그래서 편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자체가 약간 음. 시간 내기가 좀 저희가 좀 진짜 짬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어쨌든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시골에 계시거나 아니면 잘 쉬고 계실 텐데, 저희 방송 들으면서 더더욱 풍성한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95도 속 칠링 정식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2주년에 다시 한번 번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